이번 성어는 단도직입입니다. 흔히 오늘날에는 말할 때 서론을 빼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성어의 진짜 유래는 삼국지 더 최고의 무신관우가 오직 청룡원월도 한자로만 쥔 채 적들의 칼날이 숲을 이루고 있는 삼엄한 적진 한복판으로 홀로 걸어 들어간 절체절명의 외교 전쟁에서 탄생했습니다. 칼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다 마이너스 형주를 둘러싼 외교적 단두대. 진짜 강자는 서론이 길지 않다. 여러분 살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나 나를 압박해오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주위를 맴돌며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말을 길게 늘여놓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구질구질한 변명이나 서론을 모두 생략하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향해 곧장 칼을 빼들고 진격하죠. 오늘 우리가 만날 고사성어 단도직입이 바로 그런 최고의 돌파력을 상징합니다. 홑단, 칼도, 고들직, 들입.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오직 한 자루의 칼만 쥔 채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곧장 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화나 글을 쓸 때 요점만 바로 말하는 유연한 처세술로 쓰이지만 이 성어의 이면에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숨막히고 비장했던 피말리는 외교 전쟁의 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비의 배신 그리고 분노한 오나라의 함정. 시계 바늘을 서기 21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천하의 중심이었던 형주 땅을 두고 유비의 총나라와 손권의 오나라는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주는 오나라가 유비에게 조조를 막기 위해 잠시 빌려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세력이 커진 후에도 조금만 더 있겠다. 다음에 돌려주겠다며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었고 급기야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오나라의 죽은 손권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 노숙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유비의 가머니설에 속지 않겠소. 형주를 지키고 있는 관우를 불러내 협박을 하든 목에 칼을 겨누든해서 반드시 땅을 찾아오시오. 노숙은 장강가에 위치한 육구라는 곳에 거대한 연회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우에게 사신을 보내 형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술이나 한잔하자며 초대장을 보냈죠. 하지만 그것은 평화적인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뒤편의 장막 속에는 수백 명의 도끼창 장수들이 매복해 있었고 강가에는 오나라의 정예 수군이 관우의 목을 베기 위해 도두를 갈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외교적 한두대이자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노숙의 초대장을 받은 청나라의 진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우의 부하들과 참모들은 장군의 옷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습니다. 장군, 이것은 명백한 오나라의 함정입니다. 연회장의 팔을 들이시는 순간 저들은 형주를 내놓으라며 장군의 목에 칼을 들이밀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초대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당시 오나라의 매복 군사들은 관우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경우에 대비한 전략까지 완벽하게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면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고 하지 않으면 겁을 먹었다며 천하의 비웃음을 살 한국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한 긴장감이 총나라 군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무신관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한 줌의 두려움도 없었죠. 관우는 자신을 만류하는 장수들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대군을 움직이면 동맹이 깨지고 조조가 웃을 것이다. 내가 군사를 물리고 홀로 가겠다. 내 손에 쥔 이 정령원월도 한 자루가 있다면 저들이 수수만 대군을 매복해 두었을지언정 감히 내 몸에 손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관우는 호위무사 몇 명만을 조그만 배에 태운 채 오나라의 칼날이 숲을 이루고 있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비장했던 단도직입의 서막이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본질로 직진하고 있습니까? 오나라의 숨막히는 함정과 그 함정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칼 한 자루의 의지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관우의 배짱이 대비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오나라의 연회장을 만납니다. 복잡하게 얽힌 비즈니스 계약, 나를 압박하는 껄끄러운 인간관계, 해결하기 두려운 거대한 리스크들. 그럴 때 우리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거나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문제의 복잡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본질이라는 단 한 자루의 칼을 쥔 채 적진의 심장부로 곧장 걸어 들어갑니다. 과연 칼 한 자루만 쥐고 적진에 들어간 관우는 그 삼엄한 매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노숙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버렸을까요? 그 소름 돋는 외교 전쟁의 한복판, 그 위대한 본론을 확인해 보시죠. 서기 215년 장강의 푸른 물결을 가르고 작은 배 한 척이 오나라 군영의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인물은 단 한 명, 녹색 도포를 휘날리며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쓸어내리는 무신 관우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직 한 자루의 칼, 성령원 월도만이 묵직하게 쥐어져 있었죠. 오나라의 총사령관 노숙은 굴레를 갖추어 관우를 연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랜 동맹끼리의 화기애애한 술자리였지만 연회장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장막 뒤편에서는 숨죽인 매복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바람이 불 때마다 도끼창에 서늘한 금소금이 쟁쟁 울렸습니다. 관우의 호위무사들은 긴장하여 칼자루에 손을 올렸지만 관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허럽게 웃으며 노숙이 건네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어떤 대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관우의 동무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노숙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명분을 내세워 관우를 강하게 압박했죠. 운장 장군, 과거 유비 황수께서 조조에게 쫓겨갈 곳이 없을 때 우리 오나라가 자비를 베풀어 경주 땅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황수께서는 거대한 익주사천 땅을 얻으셨으니 약속대로 경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천하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노숙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고 명분 또한 명확했습니다. 보통의 외교관이었다면 아직 총나라의 기반이 약해서 죽음과 상의에 보아야 해서 같은 장황한 서론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을 것입니다. 노숙은 관우가 그런 후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 장막을 걷고 매복병들을 출동시켜 그를 사로잡을 각본을 짜두고 있었습니다. 단도직입, 본질을 찌르는 무신의 일침. 하지만 관우는 노숙의 덫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외교적 수사나 과거의 계약 관계 같은 서론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관우는 술잔을 훅 내리치며 노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자경 노숙의 차, 이 연애는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동맹의 정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가의 영토라는 것은 오직 피 흘려 싸운 자들의 전리품일 뿐이지 말 몇 마디로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오. 내 주군께서 적벽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막아낼 때 흘린 피의 대가가 바로 이형주요. 대체 우리가 왜 이 땅을 순순히 내놓아야 한단 말이오? 관우의 말은 거칠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영토는 힘과 피의 결과물이다라는 전쟁의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본질을 그대로 찔러버린 것입니다. 서론을 지우고 본질로 직진하는 관우의 웅장한 기세와 논리 앞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노숙은 순간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장막 뒤에 매복병들이 칼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살기가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절대위기의 순간 관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담한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노숙의 손목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자경, 내가 오늘 너무 취했구려. 우리 옛정을 생각해서 나루터까지 나를 좀 배웅해 주시오. 겉으로는 다정한 배웅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노숙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관우가 노숙의 손목을 움켜쥔 손귀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청룡원 월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장수들과 매복병들은 관우를 뵈려고 뛰쳐나왔으나 자신들의 총사령관인 노숙이 관우에게 잡혀 방패막이가 되어 있으니 감히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관우는 노숙을 옆에 끼고 또 수백 명의 적병이 도열한 칼날의 숲을 유유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루터에 대기하던 자신의 배에 올라탄 후에야 노숙의 손을 놓아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경, 술 잘 마셨소. 다음엔 형주에서 내 자네를 대접하리라. 오직 한 자루의 칼과 압도적인 배짱만으로 적들의 숨막히는 함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승리한 진정한 단도직입의 완성 병곡점이었습니다. 관우가 적진 한복판에서 보여준 이 단도직입의 처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대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껄끄러운 대화를 해야 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말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상황이 이래서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라며 서론을 깔죠. 하지만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나의 약점을 간파하고 더 강하게 압압해옵니다. 노숙이 놓은 터처럼 말입니다. 위기일수록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서론을 다 쳐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 내가 원하는 핵심 요구사항을 단도직입적으로 던져야 판의 주도권을 쥐어올 수 있습니다. 관우처럼 오직 본질의 칼 한 자루만 쥐고 정면 돌파할 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리스크와 장벽들이 질의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청룡도가 남긴 진짜 교훈,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입니다. 외교적 단두대였던 노숙의 연회장을 오직 칼 한 자루와 배짱만으로 탈출한 관우의 이야기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통쾌한 정면 돌파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관우가 적들을 압도한 무기가 그의 강력한 무력이나 화려한 말재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노숙을 침묵시키고 수백 명의 매복병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무기는 바로 상황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단순함이었습니다. 오나라는 유비와의 복잡한 영토 계약서, 과거의 감정, 수많은 매복 각본이라는 복잡함에 그물을 촘촘히 짜놓고 관우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그물에 걸려 허우적댔겠지만 관우는 그 모든 격가지를 다 단칼에 잘라버리고 영토는 피해 대가다라는 본질 하나만 쥐고 들어갔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명확히 하여 단순하게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그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관우의 단도직입이 바로 산을 움직인 단순함의 극치였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단도직입의 세 가지 인생 문법. 인공지능이 쏟아내는 정보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관우의 단도직입은 가장 날카로운 생존 도구가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핑계와 변명이라는 서론부터 삭제하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잘못을 고백하거나 껄끄러운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서론을 만듭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고 제 개인적인 사정이 저렇고 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죠. 하지만 서론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이 확신이 없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본론부터 던지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핵심,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만
단도직입적으로 꺼내놓을 때 오히려 대화의 주도권과 신뢰를 완벽하게 거머쥘 수 있습니다. 둘째, 리스크를 마주했을 때 주의를 맴돌지 마십시오. 해결해야 할 거대한 문제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문제의 주변부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오나라의 연회장이 두려워 장강 건너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총나라 장수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문제를 방치할수록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두려울수록 관우처럼 청룡도 한 자루만 쥐고 적진의 심장부로 곧장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 당사자를 만나고 가장 뼈아픈 핵심 질문을 던져 정면 돌파하십시오.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아야 살길이 열리듯 위기의 정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자만이 그 위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를 얽매는 생각의 과부하를 베어내십시오. 현대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걸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지? 같은 수만 가지 매복병들이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죠. 그 생각의 장막 뒤에서 숨은 두려움을 단도직입적으로 베어내십시오. 그냥 한다. 핵심 가치 하나만 보고 전진한다는 무신의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각본을 짜느라 타이밍을 놓치는 것보다 투박하더라도 본질을 향해 곧장 칼을 휘두르는 단도직입이 훨씬 더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만의 단도직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관우가 매복의 숲을 유유히 걸어 나와 자신의 배 위에서 호탕하게 웃었을 때 그는 천하의 무신을 넘어 본질을 장악한 거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복잡한 생각과 핑계들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비즈니스와 채널 성장을 가로막는 오나라의 매복병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격가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질구질한 서론을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당신이 가진 본질적인 무기, 대체 불가능한 실력이라는 단 한 자루의 칼만 쥔 채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십시오.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곧장 진격하는 당신의 위대한 단도직입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웅장한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전장에 끝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거침없이 승리하십시오.